이제 대북 특사단이 1박 2일 동안 평양을 방문하고요. 김정은과 무려 4시간 12분 동안 노동 당사에서 만찬을 함께하고 어제 오후에 돌아왔죠.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런저런 합의사항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차근차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이 김정은이 어제 그러니까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과 합의한 것 중에 정상회담 합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합의 내용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무엇보다 정상회담에 대해서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전인 4월 달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리고 게다가 판문점, 게다가 남측에 있는 그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합의가 된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정상 간에 사전에 통화를 할 수 있게끔 한라인을 설치하겠다. 이런 합의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대화 기간 동안에 북한에서 이제 도발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 이제 남측을 향해서 재래식이라든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비핵화에 일단은 합의를 하겠다. 그리고 네. 북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약속들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말에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관련 소식을요. 북한 압박사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 그리고 송지영 전 북한 선전대 방송원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나운서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 김정은하고 우리 대북 특사단이 한 4시간 12분 만찬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만약에 특사단의 일원이었어도 아마 김정은을 유심히 봤을 것 같거든요. 김정은의 표정, 눈빛, 뭔가 손짓 하나 이런 거 열심히 봤을 것 같은데 대북 특사단이 오늘 뒤늦게 다녀온 이후에 김정은에 대해서 뭔가 이게 알려지지 않은 얘기를 평가한 게 있다면서요, 신부장. 뭐라고 평가했던가요? 예, 이제 뒷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겠죠. 근데 일단은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배려심이 있고 예의 바른 것 같았다거나, 박학다식하다, 솔직하고 대담하다 이런 평가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그 북한 정보에 대한 그 비대칭성에서 나오는 약간의 좀 정치화된 정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 특사단이 김정은하고 나눈 대화와 모든 가지 정보는 이게 다 이제 글로 남겨지겠죠. 그거는 아마 한 30년까지 비밀로 아마 기록될 겁니다. 네. 30년이 지나야 다시 공개되는 그런 비밀 정보가 될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어쨌든 북한에 대한 또 김정은에 대한 좀 긍정적인 것들을 널리 이렇게 알려서 네. 어쨌든 정상회담까지 우리 여론을 좀 이렇게 분열되지 않게 끌고 가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들이 나올 텐데 4시간 반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말이죠. 이런 분위기도 이렇게 반전이 될 수도 있고 김정은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섭섭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목소리를 높이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얘기는 안 하겠죠.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 어쨌든 긍정적인 얘기부터 나오고 있다. 예.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제 특사단이 오후에 도착을 했잖아요. 성남 서울공항에. 근데 6시경인가요? 하여튼 이 조선중앙TV에서 북한이 이 특사단과 김정은이 만난 그 영상을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한 10여 분 분량이고요. 굉장히 이렇게 편집도 많이 안 한 가운데 그대로 노출을 해서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특징적인 영상이 좀 몇 개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어떤 모습들이에요, 강 기자? 이제 만찬장, 간단한 면담을 끝내고 만찬장에 향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이 정말 활짝 웃고 있죠. 잔을 이렇게 좀 예. 딱 치켜드네요. 잔을 치켜드는 모습. 예. 그리고 사실 잘 보이지 않는 흔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같이 환담을 나누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만찬 뒤에 우리 특사단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고 사진에서는 이제 한 손으로 악수하는 것만 나왔는데 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두 손으로 손을 꼭 잡는 이런 지금 보시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만큼 이 특사단을 뭔가 환대를 하는 듯한 그런 예. 영상들이 포착이 된 거죠. 우리 송 아나운서께서 그동안 김정은 영상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이번 특사단을 맞이하는 저런 김정은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좀 생각이 드셨어요? 김정은이 정말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네. 보이고, 그러니까 이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지금 김정은의 행보가 처음으로 지금 얼마 노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정부하고는 특히 지금 처음 지금 노출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 행보보다도 좀 더 이제 김정은은 좀 더 이제 자기 부인까지 대동하고 나와서 좀 더 이제 적극적이고 진지하고 친절한 이제 모습을 보이고, 저렇게 이제 그 만찬석에서 직접 일어나 건배까지 청하는 거는 저도 좀 이례적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을 이제 악수하는 그 장면을 북한 조선중앙방송에서는 그거는 좀 뺐습니다. 아마 선전선동부에서 김정은의 건의를 생각해서 뺐는지 아니면 뭐 김여정이 뭐 시켰는지는 그건 예.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김일성의 옛날에 악수할 때는 이제 뒷짐을 딱 지지 않으면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제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을 항상 북한 주민들 속에 보여주고 각인시켜주고, 예. 외국 이제 방문단이 왔을 때는 뭐 이렇게 포옹하면서 키스해주고 뭐 이런 것도 보여줬지만, 네. 좀 더 진지하고 적극적인 모습은 보여줬다. 저는 예.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보셨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DJ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4월 말에 판문점에서, 그동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은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평양에서 열렸잖아요. 근데 이번엔 판문점에서 열리게 됩니다.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강병규 기자가 큰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볼까요? 네.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우선 제가 지금 브리핑을 해드리기 전에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판문점의 현 실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발생된다면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열리는 하나의 대화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이 판문점에서 이뤄졌던 도발을 보면요, 1976년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군사분계선이 없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서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방금 보셨던 이 영상, 오청성 탈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일단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어떻게 넘어오게 되느냐, 바로 이 판문각에서 자유의 집을 통해서 평화의 집으로 향해서 보신 것처럼 이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도발이 연이어지는 판문점에서 3차 정상회담을 연다,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북한 지도자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겁니다. 남쪽 땅을 밟게 되는 건데, 자, 1, 2차 때 정상회담 보면요, 북한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뭔가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의중에 무게가 쏠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남측 땅을 밟게 되면서 어느 정도 북과 남이 균등한, 대등한 그런 입장에서 회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의 첫 방남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면요, 자, 국제무대의 첫 데뷔, 김정은의 국제무대 첫 데뷔라고 볼 수 있는데, 세보니까 김정은이 지금까지 집권한 동안 해외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 북한 땅 밖을 나간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이 경계선을 넘어서 남측 땅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럼 외교 경험은 얼마나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총 11번을 만났는데, 로드먼은 농구선수 로드먼 친구였죠. 후지모토 겐지 일본인은 요리사였죠. 그리고 이이호 여사는 아시다시피 조문객으로 이제 방북을 해서 만난 거고, 정의용 특사는 외교 전초전이지 아직 공식적인 정상 외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정은의 방남이 어느 정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문점. 그러니까 판문점도 북측 지역이 있고 우리 측 지역이 있는데,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까지 이제 김정은이 넘어와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 옆에 지금 신석호 부장이 앉아 있는데요. 혹시 그 사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석호 부장이 자, 이게 이제 판문각의 모습이고요. 신석호 부장 그 회의장 안에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러니까 신석호 부장이 그 실제로 그 평화의 집, 그러니까 이 사진인데요. 신 부장이 등장해 있는데, 지금 이제 저기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예. 저 장면이 지금 딱 10년 전입니다. 예. 2008년 6월에 제가 이명박 정부 첫 해에
저기를 방문해서 지금 찍은 사진인데요. 예. 저기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이제 좀 감개무량하더라고요. 네, 네. 이명박 정부도 정상회담을 하길 원했고요.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실용적으로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뭐냐면 평양에 가든지 아니면 북측 지도자가 서울에 오는 거는 뭐 굉장히 의전도 많이 해도 경호도 많이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판문점에서 만나자라는 의견을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정상회담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기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용이 줄고요. 그 경호가 많이 간소해지죠. 그래서 좀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자주 만나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고 정말 남북의 정상이 꼭 만나서 해결해야 될 일들을 예. 그때그때 빨리빨리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저 3차 정상회담이 4차가 되고 5차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남북 간의 정상의 소통이 긴밀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부장 저 때는 많이 지금보다 젊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보면 이 김정은이 이제 우리 대북 특사단하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사진 찍었는데 이건 송지영 아나운서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지금 사진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렇게. 일단 시청자들 여러분들 딱 보시면서 이게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김정은 한번 봐주세요. 김정은이 우리 다른 특사단 5명하고는 좀 다르게 서 있죠. 딱 이렇게 차렷 자세로 있는데 김정은은 약간 뒷짐 자세로 이렇게 있는데 글쎄 정말 약간 결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나운서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정은이 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배가 많이 나와 있어 뒷짐을 지면 좀 편안한 자세일 수 있고 또 자기가 최고의 이 나라의 국가 수반이다 하는 걸 좀 강조하고 네. 내가 이제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나이가 그래도 이제 어리니까 그래도 이제 옆에 손님들 있는 앞에서 이제 뒷짐을 주는 거는 조금 예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예, 뭐 예. 이제 예전에 이제 관례로 봤을 때도 뭐 네. 열 몇 살 됐어도 황제는 황제고 예. 이제 그 옆에 재상들이 아무리 연세가 두둑해도 예. 폐하 이렇게 불렀고 그 앞에서 아하. 머리를 굽숙인 건 맞습니다. 네. 전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그 자존심을 보여주기도 하고 배가 나와서 뒷짐을 진 자세가 이제 항상 몸에 그렇군요. 배어서 저렇게 이제 했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저게 지금 정상적인 지금 그 특사를 지금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저기서 좀 겸손한 자세로 제가 보기에는 손을 내리고 그래도 찍었으면 예.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고 예, 예. 좀 도덕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예.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말씀드릴까요? 김정은보다요. 그 특사 단장인 정의영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보다 정확하게 나이가 38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이제 특사단 맞이한 거 막 사진 같은 거를 여러 장 공개했었는데 북한이 약간 좀 북한 입장에서는 불리할 법한 사진은 처음에 공개하지 않았다는데 그게 무슨 사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게 영상도 어제 있군요. 6시쯤에 공개된 두 손으로 악수를 하는 김정은의 사진입니다.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 손 위에 이렇게 한 손을 얹네요. 예, 한 예. 손을 얹고 뭐 좀 더 보시면은 이게 같이 손을 툭 하고 잡으면서 이제 맞잡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 이제 사실 이런 사진들이 공개됐을 때는 사실 이 모습이 제대로 공개가 안 된 거죠. 아무래도 이 각도상으로 봤을 때 김정은이 뭔가 너무 너무 약간 봐준다 혹은 너무 좀 낮아진다? 계급이 낮아진다? 약간 그런 특징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진 약간 편집을 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김정은이 상대의 손을 얹어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의 손 위에 딱 한 손을 얹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진을 북한이 뭔가 이 정의용 실장이 감히 최고 지도자 네. 손 위에 손을 얹어? 저 사진은 공개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건데 신부장 저것도 뭐 상당히 좀 의도가 있겠죠, 당연히. 예. 저게 상황을 보면은 지금 그 정 실장의 손을 네. 김정은이 양손으로 잡잖아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죠. 정 실장의 손을 김정은이 양손으로 잡으니까 아하. 정 실장이 자기 손을 얹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먼저 굉장히 파격적인 악수를 한 거죠. 네. 예. 남측 특사단장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주니까 아마 정의용 실장 저런 양손으로 하면은 저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안 하려고 했는데 김정은이 잡으니까 손을 얹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제 근데 대북 특사단을 맞이를 했는데 뭐 김정은이 막 그 요소요소에 막 이빨을 드러냈고 파한대소하는 장면도 연출이 됐는데 저희가 저 의상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딱 이렇게 비교한 영상을 보시면 아마 와닿으실 것 같아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뭔가 목 위에까지 단추를 잠그는 저런 옷을 입고 있는 반면에
김정일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 당시에 뭔가 이렇게 지퍼로 올리는 인민복 같은 걸 입었는데 김정은이 저런 옷을 입은 게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거라면서요, 아나운서님. 네, 예. 김정일은 키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저게 이제 김정은의 잠바라고 해서 북한에서도 이제 유행이 됐던 잠바입니다. 그래서 저 예. 잠바를 입으면 잠바는 이제 위에를 짧게 입고 바지를 길게 입기 때문에 상체를 짧게 보이고 다리를 길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이 이제 봤을 때 착시 현상을 주는 거죠. 조금 봤을 때 키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 예, 이런 예.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은 본인이 양복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무척 잘 알고 그리고 저 양복이 이제 겸손하고 소박하고 네.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항상 일하는 자세, 그러니까 소박하게 이제 일하는 자세, 작업복처럼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거라고 해서 항상 인민들 앞에서 수수하고 곤박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뭐 거시적인 말을 쓰는데 하여튼 북한에서는 이제 예. 항상 이제 간부들이 좀 인민들한테 겸손하게 보여야 된다. 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뭐 이런 글자가 항상 겸손하게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 김정은이 입은 저 옷도 이제 북한에서는 인민복이라고 하는데 예. 과거에 중국에 이제 그 갑자기 마- 등소평이 말고 그 마오쩌둥. 예. 마오쩌둥도 저 인민복을 자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항상 겸손하고 수수하고 단정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위에까지 양복을 예, 딱 예. 이제 단추를 채웠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알겠습니다. 이제 좀 더 이제 겸손한 자세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특사단이 굉장히 이제 대우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요. 그렇죠. 근데 노동당사 진달래관에서 만찬이 이루어지고 김정은이 저렇게 환송을 해주잖아요. 아이고, 잘 가시오. 가서 오늘 잘 자세요. 저기, 거기 어디였죠? 숙소가? 예. 숙소가 이제 그 다른 초대소인데요. 예, 예. 고방산 고방산 초대소. 아, 고방산 초대소. 맞네요. 그 고방산 초대소 가서 잘 자세요. 이제 저렇게 인사를 해주는데, 저 벤츠거든요. 신형 벤츠는 아닌데, 구형 벤츠 리무진인데, 저거가, 저는 특이했던 게요, 신부장. 저렇게 건물 안에까지 차량이 들어와서 저렇게 환송을 하네요. 네, 그러게요. 예. 저거야말로 진짜 저희 나라에서 보기도 힘든 그런 초특급 의전 같으네요. 예. 예, 저도 그래서 신기했는데 근데 저게 그 최룡해 있지 않습니까? 최룡해가 타고 다니는 그 똑같은 차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같은 차로 보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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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최고급의 방탄도 되고 방화 방독 기능이 되고요. 예. 6000cc 이상이 되고 가격이 10억 원이라고. 진짜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종합적으로 보면 어쨌든 김정은이 이번 남한 특사를 맞이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전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노동당사 본관에 초대한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만찬의 의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그 통 크게 예. 일단 통 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앞으로 예. 거기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오겠죠. 그렇군요. 네, 정상회담이나 이런 과정에서 네. 분명히 남한과 국제사회에 대해서 통 크게 해준 만큼 청구서를 내밀 텐데 예. 그 청구서가 과연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청구서인지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또 여러 가지 과제가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풀어 나가야 되겠죠.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로 신부장 말씀 중에 저희 나라 우리나라로 정정하면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회담이 열린다고 이제 좀 감개무량하더라고요. 네, 네. 이명박 정부도 정상회담을 하길 원했고요.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실용적으로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뭐냐면 평양에 가든지 아니면 북측 지도자가 서울에 오는 거는 뭐 굉장히 의전도 많이 해도 경호도 많이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판문점에서 만나자라는 의견을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정상회담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기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용이 줄고요. 그 경호가 많이 간소해지죠. 그래서 좀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자주 만나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고 정말 남북의 정상이 꼭 만나서 해결해야 될 일들을 예. 그때그때 빨리빨리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저 3차 정상회담이 4차가 되고 5차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남북 간의 정상의 소통이 긴밀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부장 저 때는 많이 지금보다 젊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보면 이 김정은이 이제 우리 대북 특사단하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사진 찍었는데 이건 송지영 아나운서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지금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렇게. 일단 시청자들 여러분들 딱 보시면서
이게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김정은 한번 봐주세요. 김정은이 우리 다른 특사단 5명하고는 좀 다르게 서 있죠. 딱 이렇게 차렷 자세로 있는데 김정은은 약간 뒷짐 자세로 이렇게 있는데 글쎄 저건 약간 결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나운서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정은이 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배가 많이 나와 있어 뒷짐을 지면 좀 편안한 자세일 수 있고 또 자기가 최고의 이 나라의 국가 수반이다 하는 걸 좀 강조하고 네. 내가 이제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나이가 그래도 이제 어리니까 아. 그래도 이제 옆에 손님들 있는 앞에서 이제 뒷짐을 지는 거는 조금 예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예, 뭐 예. 이제 예전에 이제 관례로 봤을 때도 뭐 네. 열 몇 살 됐어도 황제는 황제고 예. 이제 그 옆에 재상들이 아무리 연세가 두둑해도 예. 폐하 이렇게 불렀고 그 앞에서 아하. 머리를 굽숙인 건 맞습니다. 네. 전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그 자존심을 보여주기도 하고 배가 나와서 뒷짐을 진 자세가 이제 항상 그렇군요. 몸에 배어서 저렇게 이제 했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저게 지금 정상적인 지금 그 특사를 지금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저기서 좀 겸손한 자세로 제가 보기에는 손을 내리고 그래도 찍었으면 예.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고 예, 예. 좀 도덕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예,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말씀드릴까요? 김정은보다요, 그 특사 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보다 정확하게 나이가 38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이제 특사단 맞이한 거 막 사진 같은 거를 여러 장 공개했었는데, 북한이 약간 좀, 북한 입장에서는 분리할 법한 사진은 처음에 공개하지 않았다는데 그게 무슨 사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게 영상도 어제 있군요. 6시쯤에 공개된 두 손으로 악수를 하는 김정은의 사진입니다.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 손 위에 이렇게 한 손을 얹네요. 예, 예. 손을 얹고 뭐 좀 더 보시면은 이게 같이 손을 툭 하고 잡으면서 이제 맞잡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 이제 사실 이런 사진들이 공개됐을 이제 대북 특사단이 1박 2일 동안 평양을 방문하고요. 김정은과 무려 4시간 12분 동안 노동 당사에서 만찬을 함께하고 어제 오후에 돌아왔죠.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뭐 이런저런 합의 사항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차근차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김정은이 어제 그러니까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과 합의한 것 중에 정상회담 합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합의 내용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무엇보다 정상회담에 대해서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전인 4월 달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리고 게다가 남측에 있는 그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합의가 된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정상 간에 사전에 통화를 할 수 있게끔 한 라인을 설치하겠다. 뭐 이런 합의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대화 기간 동안에 북한에서 이제 도발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 이제 남측을 향해서 재래식이라든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뭐 비핵화에 뭐 일단은 합의를 하겠다. 그리고 네. 북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약속들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말에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관련 소식을요. 북한 압박사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 그리고 송지영 전 북한 선전대 방송원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나운서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 김정은하고 우리 대북 특사단이 한 4시간 12분 만찬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만약에 특사단의 일원이었어도 아마 김정은을 유심히 봤을 것 같거든요. 김정은의 표정, 눈빛, 뭔가 손짓 하나 이런 거 열심히 봤을 것 같은데 대북 특사단이 오늘 뒤늦게 다녀온 이후에 김정은에 대해서 뭔가 이게 알려지지 않은 얘기를 평가한 게 있다면서요, 신부장. 뭐라고 평가했던 거예요? 예, 이제 뒷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겠죠. 근데 일단은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있죠. 아, 그래서 네. 배려심이 있고 예의 바른 것 같았다거나 뭐 박학다식하다, 솔직하고 대담하다 이런 평가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그 북한 정보에 대한 그 비대칭성에서 나오는 약간의 좀 정치화된 정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 특사단이 김정은하고 나눈 대화와 모든 가지 정보는 이게 다 이제 글로 남겨지겠죠. 그거는 아마 한 30년까지 비밀로 아마 기록될 겁니다. 네. 30년이 지나야 다시 공개되는 그런 비밀 정보가 될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어쨌든 북한에 대한 또 김정은에 대한 좀 긍정적인 것들을 널리 이렇게 알려서 네. 어쨌든 정상회담까지 우리 여론을 좀 이렇게 분열되지 않게 끌고 가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들이 나올 텐데 4시간 반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말이죠. 뭐 이런 분위기도 이렇게 반전이 될 수도 있고 김정은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섭섭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목소리를 높이고 그럴 수 봤을 때는 사실 이 모습이 제대로 공개가 안 된 거죠. 아무래도 이 각도상으로 봤을 때 김정은이 뭔가 너무 너무 약간 봐준다 혹은 너무 좀 낮아진다? 계급이 낮아진다? 약간 그런 특징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진 약간 편집을 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김정은이 상대의 손을 얹어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의 손 위에 딱 한 손을 얹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진을 북한이 뭔가 이 정의용 실장이 감히 최고 지도자 네. 손 위에 손을 얹어? 저 사진은 공개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건데 신부장 저것도 뭐 상당히 좀 의도가 있겠죠, 당연히. 예. 저게 상황을 보면은 지금 그 정 실장의 손을 네. 김정은이 양손으로 잡잖아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죠. 정 실장의 네. 손을 김정은이 양손으로 잡으니까 아하. 정 실장이 자기 손을 얹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먼저 굉장히 파격적인 악수를 한 거죠. 네. 예. 남측 특사단장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주니까 아마 정의용 실장 저런 양손으로 하면은 저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안 하려고 했는데 아. 김정은이 잡으니까 손을 얹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근데 대북 특사단을 맞이를 했는데 뭐 김정은이 막 그 요소요소에 막 이빨을 드러냈고 파한대소하는 장면도 연출이 됐는데 저희가 저 의상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딱 이렇게 비교한 영상을 보시면 아마 와닿으실 것 같아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뭔가 목 위에까지 단추를 잠그는 저런 옷을 입고 있는 반면에 김정일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 당시에 뭔가 이렇게 지퍼를 올리는 인민복 같은 걸 입었는데 김정은이 저런 옷을 입은 게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거라면서요, 아나운서님. 네, 예. 김정일은 키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저게 이제 김정은의 잠바라고 해서 북한에서도 이제 유행이 됐던 잠바입니다. 그래서 저 예. 잠바를 입으면 잠바는 이제 위에를 짧게 입고 바지를 길게 입기 때문에 상체를 짧게 보이고 다리를 길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이 이제 봤을 때 착시 현상을 주는 거죠. 조금 봤을 때 키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 예, 이런 예.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은 본인이 양복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무척 잘 알고 그리고 저 양복이 이제 겸손하고 소박하고 네.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항상 일하는 자세, 그러니까 소박하게 이제 일하는 자세, 작업복처럼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거라고 해서 항상 인민들 앞에서 수수하고 곤박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뭐 거시적인 말을 쓰는데 하여튼 북한에서는 이제 예. 항상 이제 간부들이 좀 인민들한테 겸손하게 보여야 된다. 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뭐 이런 글자가 항상 겸손하게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 김정은이 입은 저 옷도 이제 북한에서는 인민복이라고 하는데 예. 과거에 중국에 이제 그 갑자기 등소평이 말고 그 마오쩌둥. 예. 마오쩌둥도 저 인민복을 자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항상 겸손하고 수수하고 단정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위에까지 양복을 예, 딱 예. 이제 단추를 채웠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알겠습니다. 이제 좀 더 이제 겸손한 자세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특사단이 굉장히 이제 대우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요. 그렇죠. 근데 저 노동점의 현 실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발생된다면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열리는 하나의 대화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이 판문점에서 이뤄졌던 도발을 보면요. 1976년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군사분계선이 없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서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방금 보셨던 이 영상, 오청성 탈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일단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어떻게 넘어오게 되느냐, 바로 이 판문각에서 자유의 집을 통해서 평화의 집으로 향해서 보신 것처럼 이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도발이 연이어지는 판문점에서 3차 정상회담을 연다,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북한 지도자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겁니다. 남쪽 땅을 밟게 되는 건데,
자, 1, 2차 때 정상회담 보면요. 북한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뭔가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의중에 무게가 쏠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남측 땅을 밟게 되면서 어느 정도 북과 남이 균등한, 대등한 그런 입장에서 회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의 첫 방남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면요. 자, 국제무대의 첫 데뷔, 김정은의 국제무대 첫 데뷔라고 볼 수 있는데 세보니까 김정은이 지금까지 집권한 동안 해외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 북한 땅 밖을 나간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이 경계선을 넘어서 남측 땅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럼 외교 경험은 얼마나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총 11번을 만났는데 로드먼은 농구선수 로드먼 친구였죠. 후지모토 겐지 일본인은 요리사였죠. 그리고 이이호 여사는 아시다시피 조문객으로 이제 방북을 해서 만난 거고 정의용 특사는 외교 전초전이지 아직 공식적인 정상 외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정은의 방남이 어느 정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문점. 그러니까 판문점도 북측 지역이 있고 우리 측 지역이 있는데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까지 이제 김정은이 넘어와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 옆에 지금 신석호 부장이 앉아 있는데요. 혹시 그 사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석호 부장이 자, 이게 이제 판문각의 모습이고요. 신석호 부장 그 회의장 안에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러니까 신석호 부장이 그 실제로 그 평화의 집, 그러니까 이 사진인데요. 신 부장이 등장해 있는데 지금 이제 저기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예. 저 장면이 지금 딱 10년 전입니다. 예. 2008년 6월에 제가 이명박 정부 첫 해에 저기를 방문해서 지금 찍은 사진인데요. 예. 저기서 남북 정상회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얘기는 안 하겠죠. 아.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 예. 어쨌든 긍정적인 얘기부터 나오고 있다. 뭐 예.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제 특사단이 오후에 도착을 했잖아요. 성남 서울공항에. 근데 6시경인가요? 하여튼 이 조선중앙TV에서 북한이 이 특사단과 김정은이 만난 그 영상을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한 10여 분 분량이고요. 굉장히 뭐 이렇게 편집도 많이 안 한 가운데 그대로 노출을 해서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특징적인 영상이 좀 몇 개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어떤 모습들이에요, 강 기자? 이제 만찬장 간단한 면담을 끝내고 만찬장에 향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이 정말 활짝 웃고 있죠. 잔을 이렇게 좀 예. 딱 치켜드네요. 잔을 치켜드는 모습. 예. 그리고 사실 잘 보이지 않는 흔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같이 환담을 나누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만찬 뒤에 우리 특사단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고 사진에서는 이제 한 손으로 악수하는 것만 나왔는데 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두 손으로 손을 꼭 잡는 이런 지금 보시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만큼 이 특사단을 뭔가 환대를 하는 듯한 그런 예. 영상들이 포착이 된 거죠. 우리 송 아나운서께서 그동안 김정은 뭐 영상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이번 특사단을 맞이하는 저런 김정은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좀 생각이 드셨어요? 김정은이 정말 달라졌구나 뭐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네. 보이고, 그러니까 이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지금 김정은의 행보가 처음으로 지금 얼마 노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정부하고는 특히 지금 처음 지금 노출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 행보보다도 좀 더 이제 김정은은 좀 더 이제 자기 부인까지 대동하고 나와서 좀 더 이제 적극적이고 진지하고 친절한 이제 모습을 보이고 저렇게 이제 그 만찬석에서 직접 일어나 건배까지 청하는 거는 저도 좀 이례적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을 이제 악수하는 그 장면을 북한 조선중앙 방송에서는 그거는 좀 뺐습니다. 아마 선전선동부에서 김정은의 건의를 생각해서 뺐는지 아니면 뭐 김여정이 뭐 시켰는지는 그건 예.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김일성의 옛날에 악수할 때는 이제 뒷짐을 딱 지지 않으면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제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을 항상 북한 주민들 속에 보여주고 각인시켜주고 예. 외국 이제 방문단이 왔을 때는 뭐 이렇게 포옹하면서 키스해주고 뭐 이런 것도 보여줬지만 네. 좀 더 진지하고 적극적인 모습은 보여줬다. 저는 예.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보셨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DJ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4월 말에 판문점에서 그동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은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평양에서 열렸잖아요. 근데 이번엔 판문점에서 열리게 됩니다.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강병규 기자가 큰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볼까요? 네.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우선 제가 지금 브리핑을 해드리기 전에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게 바로 판문